네, 어서 오세요. 파워 엘리트를 잠깐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외국어 배울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항상 그 기초 문법을 끼고 있는 것처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 그건 무슨 생각을 자꾸 할 때는 자꾸 기초를 잊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정리를 한번 해보죠. 미국은요, 주권 국가가 아니라는 사실. 음, 미국 정부의 움직임은 모두 딥스테이트가 관리한다는 사실. 요걸 잊으면 안 되는 거죠. 아이젠하워처럼 퇴임하기 3일 전에 참다 못해 화를 낸 대통령도 있었고요. 케네디처럼 임기 한창 때 화를 냈다가 암살당한 적도 있어요. 이 정도라도 그래도 화를 내는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케네디가 마지막이었죠. 그래서 1963년부터는 미국의 주권 이건 없습니다. 뭐 캐롤 퀴글리는 뭐 더 일찍부터 없었다고 했지만 맞는 소리입니다만 그러니까 드러난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도 없다 그 말이에요. CIA가 남베트남의 그 호지민과 싸우고 있던 응고딘 디엠 대통령 죽여버렸잖아요. 1963년 11월 2일. 그렇게 대통령 죽이고 나서 20일 후에 케네디를 죽였어요. 그래서 전쟁 광이었던 린든 존슨을 데리고 들어왔죠. 그래서 8개월 후에 통킹만 사건을 일으킵니다. 네, 통킹만 사건을 일으켜서 결국은 미국 군산복합업체가 모두 베트남 전쟁에 직접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나리오를 짰죠. 무슨 음모예요 이게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지금은 뭐 중학생만 돼도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러한 스타일의 미국의 정치 외교가 전 유럽, 전 아시아계의 똑같은 시나리오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 요거를 우리가 또 염두에 둬야 돼요. 미국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권력은요 금융 월가와 군산 복합 결정자들한테 이미 넘어간 지 오래됐어요. 그 결정자들이 누군가요? CFR이라고 있죠. FRB 연준이 있죠. 빌더버그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1980년대 중반부터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는 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수행기관으로 만들어요. 진해 수족으로 만든다고. IMF 월드뱅크도 얘네들의 수행기관이죠. 사기관이에요. 국제기관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따라서 미국 대통령은요 무조건 꼭두각시예요. 이 사실을 자꾸 잊어 가끔. 저도 가끔 잊어요. 얘네들은요 석유, 군산업체, 금융월과 디지털 통신 유통기업의 허락 없이 어떠한 정부 정책도 피우지 않습니다. 같은 놈들의 수족이니까 그렇죠. 모두 파워 엘리트 바깥에서 데리고 온 꼭두각시들이다 그 말이에요. 지네가 무슨 힘이 있어요?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자기네 경제 전략에 맞추어서 필요한 놈들 데리고 와서 국민들을 움직여주는 놈들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행정위를 좀 잘해야 될 필요가 있다. 페미니즘이라든가 뭐 이런 거 국가 페미니즘 끌어당겨야 되겠다. 그러면 오바마 같은 애 데리고 오면 돼요. 야 이거 전쟁 필요하네. 중동 한번 흔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전쟁 좋아하는 부시 가문 사람들 데리고 들어오면 되는 겁니다. 야 이거 이스라엘이 좀 뭔가 해줘야 되겠네. 그러면 깡통 같은 시오니스트 한둘 데리고 오면 되는 겁니다. 뭐 그런 거죠. 따라서 모두 멍청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 써먹기가 쉽죠. 물론 잘못 데리고 올 수도 있어요. 빅토르 오르반 같은 경우는 조금 잘못 데리고 온 거죠. 그죠? 유럽에서. 어차피 저기 다보스에서 키운 애들인데 뭐 유럽은 그렇고 미국 뭐 야당 여당 대통령 입후보자 그 피선거권을 모두 CFR이 쥐고 있기 때문에 부정선거 같은 할 필요도 없죠. 부정선거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프로파간다. 선전선동하는데 이용할 뿐이에요. 러시아 연관해 갖고 이용해 먹었듯이 그런 겁니다. 피선거권을 쥐고 있는데 부정선거를 왜 하겠냐고요.
중간에 다 장난 정도 치든가 뭐 솔직히 부정선거하려면 누구나 할 수 있죠. CFR 정도가 그거 못하겠어요? 하여튼 피선거권을 쥐고 있는데 뭐 하려고 부정선거를 해? 그저 선동으로 쓰면 되는 거죠. 그 서방 국가 그 각국마다 엘리트의 분포도라든가 영향력이 조금씩 달라요. 물론 초국적 기업이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 건 똑같습니다만 양태가 좀 달라요. 간단한 예로 덴마크 같은 경우를 볼까요? 미국처럼 경제 엘리트가 권력을 쥐고 있지만은 의회와 공무원, 고위 공무원계의 약 17%, 16.7% 정도 연줄로 이어져 갖고 그쪽에서 꼭두각시를 데리고 오죠. 기업 중견 간부계 그쪽에 한 12% 연줄이 있고 과학교육계에 한 14.5%의 연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수장들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교육계에서 많이 나와요. 이 스칸디나비아 쪽이 보면. 그건 그쪽 문화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법 쪽에서 많이 오지 않을까요? 한 30%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 덴마크는 4%밖에 안 되죠. 이게 이제 연줄. 꼭두각시를 뽑는 연줄 과정이 그렇게 돼 있다고. 바로 거기서 이제 총리며 장관이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마다 이처럼 연줄의 환경이 달라요. 좀 공통점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서방 국가의 수장이나 장관에게는 어떤 독자성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국가 수장은요, 똑똑하거나 자기 주장이 있으면 큰일 나요. 당연하죠. 케네디처럼 그런 사람 자기네 그 영업 활동 망친다고. 그렇습니다. 성문 기본 영어, 기초 영어처럼 영문법의 기초를 잠깐 놓치게 만든 사람이 트럼프잖아요. 트럼프가 무슨 독자성을 가졌을 것이라고 이건 상상 불가능한 일이죠. 조 바이든이 러시아를 뒤흔들어서 국력을 약화시키거나 정권을 흔들어서 나라를 사보노열시키는데 써먹으려고 그러다가 실패했다면은 트럼프는 왜 데리고 왔을까요? 왜 데리고 왔을까, 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중국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아무리 봐도.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 중국을 뒤흔들라고. 러시아 뒤흔들었듯이. 러시아를 흔들기로는 우크라이나가 아주 제격이죠. 오래전서부터. 그럼 중국을 흔들려면 어디로 흔들어야 될까요? 동아시아는 뭐 서로 티격태격해도 그렇게 물리적 충돌이든가 군사비 같은 건 많이 쓰면서까지 충돌하지는 않을 것 같고 대만은 아주 약하고 뭐 더 이상 빼먹을 것도 없고 동남아시아 뭐 경제적으로 활력은 있다고 해도 군사 충돌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 같고 인도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중동은 중동밖에 없잖아요. 중동에서 화약고를 터뜨려 버리면 중국이 당연히 끼어들 테고 중국이 어떻게 나올지 또 어느 정도 수준의 물량으로 들어올지 간을 볼 수가 있고요. 간을 보다가 좀 약해 보이네 그러면 이란에 뭐 핵을 날릴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중국이 더욱더 조바심 내가지고 들어오게 만들 수도 있다고. 어디까지 갈지는 지네도 모를 겁니다. 당연히 모르겠죠. 미래를 어떻게 알아요? 저도 모르고 다 아무도 모를 겁니다. 아무튼 목적은 일단은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과 이란을 충돌시켜서 중국을 약화시켜서 기존에 자기네들도 참여했던 1대1로 내부의 디지털 화폐에서 달러의 영향력을 계속 강화시켜야 되겠다. 뭐 이렇게 보는 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탈리아 함부로 까불었던 이탈리아도 좀 잠재워야 되겠고 아프리카로 건너가는 중국의 영향력도 좀 잘라야 되겠고 중동이 최고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중국이 유럽과 만나는 중간 자리 거기를 한번 때려주는 게 중국이 끼어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동기가 된다. 제가 말은 많이 안 했습니다만은
중국을 둘러싸고 말이에요. 한국, 일본, 필리핀, 홍콩, 대만, 호주에서요. 반중국 시위가 엄청났어요. 끌고 들어오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중국 간첩들이 곳곳에 있더라. 부정선거를 중국이 관여했더라. 신장 위구르에서 엄청난 사람이 죽어가더라. 몽고도 막 움직이고 있더라. 이러면서 한꺼번에 말을 만들어서 중국을 둘러싼 나라들한테 시위를 벌였다고요. 이게 우연인가요? 한꺼번에 중국을 공격했다고요.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2019년부터 했어요. 2019년, 2020년 피크가 돼가지고요. 아주 유럽도 들썩거리고, 특히나 이제 팬데믹, 중국을 코너에 몰아 버렸죠. 이게 우연인가요? 세계 어디서나 그렇지만요. 정치권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건 다 기획이에요. 틀을 짜주면 바보 같은 젊은이들, 아직 이성이 덜 성숙된 사람들, 응? 복음주의 기독교 사람들, 이성이 아예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들고 나온다. 젊은 아이들 움직이기 쉽잖아요. 트럼프 밑에요. 국무부 장관, 루비오, 국방부 장관, 저 이름도 다 기억 안 합니다. 할 필요가 없어요. 써먹으려고 데리고 온 놈인데 뭐 하려고 기억해요. 저 유튜버거든요. 모두 철두철미한 반중국 놈팽이들로 모아놨어요. 이게 우연인가요? 특히 국방부 장관이라고 하는 이 면모를 좀 볼까요? 중국을 죽이자고 펄펄 뛰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쓴 책 이름이요. 미국의 십자군이거든요. 십자군 전쟁인데 중국과 십자군 전쟁을 벌이겠다는 거예요. 이슬람도 전쟁을 해야 되겠지만 중국이 먼저다. 이렇게 난리를 피우고 몸에다가는 문신 다 해놓고 저 기독교인 아니에요? 저 백인 중심 우월 사상에 푹 빠진 그 복음주의 기독교 사람이라고. 이런 것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반중 이러면서. 만들어진 정서잖아요. 하지만 이 국방부 장관이라고 하는 사람도 자기가 입방정만 떨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죠.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미국과 중국은 절대 러시아처럼 전쟁, 군사작전이라도 안 할 거예요. 중국이 어떤 나라인데. 절대 안 합니다. 알고 있어요, 얘네. 하지만은 입으로는 계속 떠들어요. 중국과 전쟁하자. 그래야 된다니까. 그래야지 중동이 더 에스컬레이션 되는 거예요. 엘리트들이요, 나토를 시켜갖고 우크라이나 대리전을 벌였잖아요. 그러니까 나토가 자기네들의 수족이고요. 돈바스가 핑계거리가 돼갖고 대리전은 우크라이나가 했잖아요. 거기에 러시아가 이제 군사작전 이름으로 이제 끼어들었어요. 러시아가 몰랐을 것 같습니까?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군사작전이라 그런 거예요. 똑같아요, 시나리오는요. 이란이 중국의 돈바스가 돼버렸다고. 이스라엘이 우크라이나가 돼버렸고.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이란을 쳐주는 거예요. 중동의 돈바스를 때려주는 거야. 그러면 중국 끼어들 것이다. 이렇게 시나리오를 짰죠. 딱 안 보입니까? 딱 벌써 보이지. 아, 안 보이세요? 나만 보이나? 저는 하여간 그렇게 봤어요. 예, 제 의견이라고 해도 좋습니다만 저는 제 의견 잘 얘기 안 하는데 오늘은 좀 하네. 그래서 이란은 저는 중동의 돈바스를 보고 있어요. 이 지긋지긋하게 똑같은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저는 다른 방식으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아요, 시나리오. 엘리트들이 말해요. 처음 구상이 말해요. 러시아를 공격해가지고 전쟁을 끌면 이제 전쟁으로 러시아 국력이 약화될 것이고 경제 제재도 들어갈 것이고 약화되면 푸틴이 분명히 실각할 것이고, 응? 옛날 지방자치 연방 그 정부들 안에서 내란이 벌어져갖고 나라가 쪼개지겠다. 그래서 쪼개진다는 거 이미 다 해놨잖아. 구상도 해놓고 준비도 하고 있고 컨퍼런스도 한 몇 차례 열었잖아요.
게다가 또 1,000개나 되는 기업들이 짐을 싸들고 손해를 보더라도 러시아를 떠나간 게 바로 그 이유였다 그 말이에요. 러시아가 갈갈이 찢어지면 그때 자본을 엄청나게 투자해가지고 러시아 동부나 서부 다 먹어버리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이게 실패했다고요. 이게 역사적으로 오랜 역사를 갖고 있어요. 특히 이제 영국의 엘리트들이 항상 오랜 꿈이 뭐냐면 러시아를 발칸화 시키자는 거예요. 발칸화라는 뜻은 갈기갈기 찢어버린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서로 충돌하게 만들어서 모두가 다 영국식의 식민주의 그 정책처럼 분열해서 통치한다는 거다. 이렇게 만들고 싶었다 이거죠. 그럼 여기 중국에 대한 생각은 안 할까요? 이 망상 몽상을 똑같이 꿈꾸지 않았을까요? 참, 브레진스키하고 키신저가 살아 있었다면 입에 거품을 물고 기절할 정도의 상상력이다 그 말이에요. 이 브레진스키하고 키신저가 주니까 미국의 외교관이 없어. 갈 길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미친 놈들처럼 혼자 망상을 꿈고 야생마처럼 날뛴다 이 말이야. 물론 입으로만, 간접적으로 뒤에서만. 솔직하게 전쟁 본격적으로 터지면 엄청나게 겁을 낼 것들이 그런다 그 말이에요. 이게 나라는 망하는 나라의 모습이거든요. 허세 부리는 거예요. 망할 놈들이 꼭 허세를 부려요. 키신저가 살아있었으면 되게 재밌어 했을 것 같아. 아무리 봐도. 키신저가 항상 말했잖아요. 중국 정치인들은 엉덩이가 무겁다고. 아무리 꼬시고 얼레고 달래고 협상을 하려고 그래도 중국인들은 움직이질 않는다고 말이야. 자기네가 판단한 그대로 따라하지. 실용적으로 살지. 자기네 국익에만 정확하게 맞춰서 행동하지. 절대 이념적으로 흔들리지 않는다.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말. 키신저가 그랬어. 아, 나도 배웠다. 나도 중국한테 외교를 배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키신저가 살아있으면 지금 상태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당연하죠. 파키스탄이라든가 뭐 이런 친중 국가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란을 끝까지 지원할 겁니다. 하지만 궁극에 가서 만약 이란이 무너지게 된다면 이란을 버리는 한이 있어도 서방 엘리트의 꼼수에는 절대 안 넘어갈 거예요. 뭐 이란이 뭐 버려질 리는 없겠지만은 아무튼 중국은 그렇게 가볍게 행동하지 않을 겁니다. 한국 정부 정말 가볍게 행동했습니다. 지금요, 제가 계산을 안 해봐서 그렇지 상당히 많은 거를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와 중국에 뺏겨버렸어요. 엉덩이를 쉽게 움직이는 바람에. 이재명 대통령도 엉덩이 좀 쉽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가만 보니까, 지금 살펴보니까. 조심해야 돼요. 외교는요, 중국을 배우는 게 훨씬 낫습니다. 궁극적으로 가진 게 많고 투자를 많이 한 사람은요, 함부로 움직이지 않는 법이에요. 가진 게 없는 사람이라 그래도 함부로 움직이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이 지금 얼마나 바뀌고 있는데 그렇게 가볍게 움직입니까? 키신저의 10분의 1만 좀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부안해동하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